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쿠바 지폐 한가운데 코리아가 새겨진 힘센 엔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비웃었고 유럽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바 국민들은 그 엔진을 국가의 자부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국을 외면했던 독일 기술자는 왜 지폐를 손에 들고 고개를 숙였을까요? 한국이 세계를 뒤집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히 브라우어입니다. 독일 MAN 에너지 솔루션에서 40년간 엔진 설계를 해왔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쿠바 정부가 자문을 요청했어요.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카리브해 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바나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곳의 전력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정전이 일상이고 낡은 발전소들이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쿠바 에너지청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습기 냄새가 배인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은 낡았지만 참석자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쿠바 에너지청 부청장 로드리고 살라스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죠. 이번 발전소 프로젝트는 한국산 힘센 엔진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만든다고요? 조선업은 인정하지만 엔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특히 대형 중속 엔진은 독일과 스웨덴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4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었어요. 로드리고 부청장님, 한국은 설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조립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술자로서 현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정밀한 설계 기술이 필요한 분야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HD 현대 해외사업부 부장 김민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입니다. 김민철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기술자인 것 같은데 과연 엔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김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면도 저희 것입니다. 설계부터 생산,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국산이에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했다는 건가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본사에 와서 도면을 구걸하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들은 겸손했고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현장에서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엔진의 진짜 실력은 가동 상태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로드리고 부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발전소 현장으로 가시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금세 드러날 거라고.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MAN에서 설계한 엔진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성공의 일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중속 대형 엔진을 자체 설계했다면 이는 엔진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기술의 벽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김민철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젊은 기술자의 패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정말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날 제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김민철과 함께 쿠바 발전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바나 외곽은 여전히 낡았지만 멀리 새로운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전소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 엔진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발전소 정문을 지나니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김민철이 안내했죠. 저기 보이는 건물 안에 힘센 엔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건물 4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엔진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무게만 2,000톤이 넘어 보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중속 엔진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가동 중이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엔진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엔진치고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독일 엔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민철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출력이 18메가와트입니다. 최대 출력의 80%로 운전 중이에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전력 출력, 연료 소비율, 엔진 회전수, 온도 등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제가 40년간 봐온 독일 엔진의 데이터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엔진 주위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용접 부분, 배관 연결, 제어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정교했어요. 특히 제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어 시스템도 자체 개발하신 거죠? 맞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저희가 만들었어요. 김민철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엔진 내부였습니다. 실린더, 피스톤, 크랭크축 같은 핵심 부품들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품들이야말로 엔진 기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혹시 엔진 내부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침 점검 시간이니 일부를 열어보시죠. 기술자들이 와서 엔진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거대한 실린더 헤드가 열리면서 내부가 드러났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스톤의 정밀도, 실린더 내벽의 마감 상태, 밸브 시스템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독일 엔진과 동급이군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40년간 쌓아온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발전소 견학이 계속됐습니다. 김민철이 더 깊이 있는 기술적 내용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어제 본 것들이 정말 한국만의 기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엔진 해체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철이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엔진 해체는 기술력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설계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현장 기술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수십 번도 넘게 해본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로 숙련된 팀을 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김민철이 엔진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축비 제어는 저희가 개발한 독자 알고리즘입니다. 연료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되죠. 알고리즘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엔진 제어에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접목시켰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는 독일에서도 최근에야 시도하기 시작한 분야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실시간으로 연소 상태를 분석해서 압축비를 조절합니다. 효율성이 15% 향상됐어요. 15%라니. 제가 MAN에서 평생 추구했던 수치였습니다. 0.1%의 효율 개선도 큰 성과로 여겨졌던 업계에서 15%는 혁신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기술자가 피스톤을 분해해서 보여줬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피스톤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하지만 표면 처리와 정밀도는 완벽했습니다. 이 피스톤도 자체 설계하신 건가요? 네, 네마모 합금으로 직접 개발했습니다. 수명이 기존보다 40% 연장됐어요. 피스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합금의 조성, 표면, 처리 방식, 가공 정밀도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기술은 독일도 최근에야 도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셨나요? 1996년부터입니다. 20년 넘게 연구했죠. 20년이라는 시간에 놀랐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크랭크축 분해 과정도 봤습니다. 무게만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부품이었지만 기술자들은 능숙하게 다뤘어요. 특히 크랭크축의 밸런싱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밸런싱도 자체 기술인가요? 맞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한 뒤 정밀 가공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습니다. 진동 수준, 응력 분포, 피로도 분석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해석 기술은 독일의 대학 연구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살펴봤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처음부터 개발하신 건가요? 네, 운영체제부터 응용 프로그램까지 모두 저희 작품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는 독일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완전 자립형 엔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체 과정을 지켜본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한국은 이미 독일을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독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김민철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세월 말이에요. 혹시 기분이 좋지 않으시나요? 김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웠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사실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독일 기술의 우월성이 흔들린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독일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한국 기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독일 MAN 본사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아직 젊은 주임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실에 한국 기술자들이 찾아왔었어요. HD 현대 초기 멤버들이었죠. 그들은 매우 겸손한 자세로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서장이었던 헬무트 슈미트가 말했죠. 엔진 설계 도면을 달라고 하시는데 직접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직접 만든다는 게 너무 황당했거든요. 조선은 잘해도 엔진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헬무트 부서장이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직접 만든다고요? 그러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고 있었어요. 도면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민철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눈빛도 닮았거든요. 아마 그분이 김민철에게 이 일을 물려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얼마를 원하시나요? 한국 기술자가 물었을 때 저희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끝까지 협상했어요.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헬무트 부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습득 과정에서 독일 기술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수 없어요.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었으니까요. 도면을 넘겨주면서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기껏해야 독일 설계를 따라 조립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뒤에도 우리한테 와서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동료가 말했을 때 저도 동의했어요. 엔진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독일 도면을 단순히 복사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원본보다 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한국 기술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도면을 파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는 웃음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어요. 김민철이 말했듯이 한국이 이제 도면을 파는 나라가 된 거죠. 그 조롱받던 꿈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말이에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독일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했던 다른 질문들도 떠올랐어요. 혹시 설계 변경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품질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재료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말 기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은 진짜 배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당시 제 동료였던 프랑크가 농담 삼아 말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저들이 언제쯤 우리를 따라잡을까요? 50년 정도는 걸리겠죠? 모두들 웃었습니다. 50년도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30년도 안 걸렸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추월당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독일이 언제까지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처럼 열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로드리고 부청장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저희를 부름 접어왔습니다. 쿠바 에너지청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정부 관료들과 기술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부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도면을 사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도면을 파죠.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어요. 1990년대 쿠바가 독일에서 수입한 기술 자료 목록이었습니다. 엔진 설계도, 제조 매뉴얼, 유지보수 지침서까지 모든 것을 외국에서 사야 했던 시절이었죠. 당시 우리가 지불한 기술료만 수억 달러였습니다. 숫자를 보니 놀라웠어요. 작은 섬나라인 쿠바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술 구매에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전력 공급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니까요. 김민철이 자료를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도 개조도 직접 합니다. 종속은 끝났습니다. 종속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기술 종속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국가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쿠바에 수출한 힘센 엔진의 성능 데이터였어요. 연료 효율, 출력 안정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기존 독일 엔진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이 20% 향상됐고 유지보수 비용은 30% 절감됐습니다. 로드리고 부청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20% 효율 향상은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작은 발전소 하나를 더 짓는 효과와 같았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으로 엔진의 설계 데이터를 내려받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특히 연소 효율과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최신 기술보다도 앞서 있었거든요. 혹시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시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민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사우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까지 다양합니다. 20여 개국이라니. 한국이 이제 진짜 기술 수출국이 된 거였어요. 그것도 엔진이라는 고난도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엔진만 파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이는 독일도 하지 못하는 통합 서비스였습니다. 기존 독일 시스템과 호환성은 어떤가요?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오히려 독일 시스템보다 확장성이 좋아요. 김민철의 대답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까지 고려한 설계라니. 이는 고객 중심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어요. 로드리고 부청장이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협력자로 만납시다.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쿠바가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예전처럼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를 원한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김민철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흥미로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공장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도면 사러 독일까지 갔었습니다. 전 도면을 파는 사람이 됐고요. 김민철의 말에서 깊은 감회가 느껴졌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룬 극적인 변화였거든요. 도면을 사던 나라에서 도면을 파는 나라로의 대전환 말이에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론 협력자로 만납시다. 저도 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만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쿠바 정부가 한국의 이동식 발전 설비를 자국 지폐에 새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로드리고 부청장이 직접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에리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 나라가 외국 기술을 자국 화폐에 새긴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바나 국립인쇄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쿠바 정부 관료들, 언론진, 그리고 한국에서 온 HD현대 관계자들까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곧 공개될 새로운 쿠바 10페소 지폐의 모습이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김민철도 긴장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로드리고 부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쿠바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쿠바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독립을 선언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10페소 지폐가 공개됐습니다. 지폐 뒷면에는 HD현대중공업이 수출한 이동식 발전 설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30년 전 독일에서 조롱받던 한국 기술이 이제 다른 나라의 상징이 된 거였거든요. 이 발전 설비는 에너지 혁명의 상징입니다. 로드리고 부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쿠바 국민들은 매일 이 지폐를 보며 에너지 자립의 꿈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쿠바 국민들의 일상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 한국과 쿠바의 협력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김민철이 단상에 올라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기술로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이 된 거죠. 그의 말에서 한 세대를 관통하는 기술자의 꿈이 느껴졌어요. 도면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화폐에까지 새겨지는 기술 강국이 된 거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새로운 지폐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종이 위에 담긴 의미가 너무 컸거든요. 30년 전 제가 무시한 나라가 이젠 다른 나라의 상징이 되었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김민철이 다가왔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지폐를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지폐가 쿠바 전역에 유통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매일 접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들은 기술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로드리고 부청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쿠바 아이들도 한국처럼 기술 강국의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거든요. 한국이 쿠바에 전해준 것도 바로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바나 시내가 지나갔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지폐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신기해하며 지폐 속 발전 설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기술자가 될까요? 김민철이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훌륭한 기술자들이 될 거라고. 한국이 보여준 기술 독립의 사례가 그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말이에요.
집회 공개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습니다. 쿠바가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한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무엇보다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회 공개 행사 다음 날 김민철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바나 외곽의 작은 카페였는데 그곳에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민철이 낡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김민철이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거대한 엔진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김민철과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1992년 독일 MAN 본사를 방문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회의실에서 봤던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도면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였던 그 젊은이가 김민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되겠다고. 김민철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꿈이었던 거죠.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독일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역력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 엔진 기술의 기초를 만든 분들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조롱받던 기술자들이 한국 엔진 산업의 아버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굴욕과 인내가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술에는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김민철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96년 한국에서 첫 엔진 제작에 성공했을 때의 기념사진이었어요. 기술자들의 얼굴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든 엔진은 독일 기술을 따라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 후의 사진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 새로운 부품을 테스트하는 장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과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2000년에 첫 독자 설계 엔진을 완성했을 때 아버지가 우셨대요. 김민철의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자에게 있어 독자 기술 개발은 꿈의 실현이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에요. 도면을 파는 사람이 된 것도 아버지 덕분입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김민철이 쿠바 발전소에서 한국 엔진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독일에서 배우던 모습과 정반대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김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룬 아들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감동했습니다. 한 세대에 걸친 기술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조롱받으며 기술을 배워온 아버지 세대와 그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아들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론 협력자로 만납시다. 제가 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자로서 한국 기술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김민철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 강국은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김민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독립의 상징이라고. 독립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술 독립은 진정한 국가 독립의 완성이었거든요. 한국이 30년에 걸쳐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하바나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기술자의 꿈, 굴욕에서 자부심으로 바뀐 한국의 여정,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까지 말이에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꿈과 의지가 역사를 바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쿠바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독일 집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뉴스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힘센 엔진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공장에 설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우디 공장은 규모가 엄청났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부지에 한국 엔진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신형 친환경 엔진들이었죠. 뉴스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힘센 엔진은 메탄올과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입니다. 메탄올과 암모니아 연료라니. 한국이 환경까지 고려한 미래형 엔진을 개발한 거였어요. 독일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통계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중속 선박 엔진 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35%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라니. 30년 전 독일에서 조롱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2위로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에 김민철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쿠바에서 만났던 그 차분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희는 단순히 엔진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 제조업을 넘어 종합기술 서비스 기업이 된 거였어요. 또 다른 통계도 나왔습니다. 쿠바 수출 규모만 8천억 원, 사우디 대형 공장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출액이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3조 원이라는 숫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엔진 산업이 이제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된 거였거든요. 방송 마지막에 나온 자막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한국 엔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쿠바뿐만 아니라 사우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까지 한국 엔진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민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소식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드려요.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에리히님 덕분입니다. 쿠바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요. 그의 겸손한 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품격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 말이에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엔진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독일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일했던 MAN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30년 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동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에리히,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재설계한 겁니다. 이젠 독일도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독일 기술의 우월성만 믿던 저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로 변한 거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쿠바 10페소 지폐를 다시 봤습니다. 그 작은 지폐 속에 담긴 의미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리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몇 주 뒤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차 세대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탄소 배출량을 90% 줄인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환경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진정한 혁신이었어요. 그날 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시작된 작은 조롱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말이에요. 기술은 결국 사람의 의지와 꿈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